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바로 교도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 실화이고요.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고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동생님. 아이고, 여전히 또 잘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김양희님, 오늘 교도소 썰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떻게 네. 교도소에 일반 분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네. 이제 제가 전공이 형사정책 이쪽 파트다 보니까 법학, 경찰학, 범죄학 이쪽 분야를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참여해서 관련한 연구들을 좀 자주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주제의 연구 과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정시설에 직접 가서 수용자들을 심층 면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목격했던 또는 겪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오늘도 또 그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야, 근데 진짜 엄청 충격적이었거든요, 김양희님. 정말 많이 순화를 했던 건데 이게 아니, 나는 진짜로 지금 이런 말을 해주실 때마다 더 소름 끼치는 게, 이게 네. 순화를 한 거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이 생활에서 겪는 거는 정말 저도 편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되게 억압돼 있어요, 지금. 그래요. 참,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고, 또 어떤 투감자를 만나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남성 수용자를 면담할 때 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아마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연구진 쪽에서 저 포함 3명, 그리고 1회 한 타임에 대상자 1명, 그리고 교도관 1명, 이렇게 참여를 해요. 네네. 교도관이죠. 이분이 안 계시면 저희는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분 면담을 시작하는데 이 수용자분은 처음에 혼자 들어오셨어요. 예. 네, 처음에 혼자 들어오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 교정관님 옆에 아이가 한 명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귀신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이때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면담하면서 간만에 봤었던 때가 돼가지고 제가 좀 되게 움찔했어요. 이 얘기를 보고. 제가 움찔 막 이렇게 하니까 전체 총괄님, 저희 연구진님이 왜 그래? 하시길래 아니에요. 이러다가 대충 얼굴버려 놓고 시선은 계속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아이가 교정관님을 따라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정관님 쪽에 사연이 있는 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가 같이 또복또복 걸어오다가 교정관님과 중간에 갈라져서 그 남성 수용자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이제 수용자와 연구진들 있는 사이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살짝 위로 들고 두리번 거리고, 그러다가 남성 수용자만 가만히 보다가 또 두리번 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저랑 위치가 가까우니까 흘깃흘깃 봤거든요. 근데 애가 빨가벗고 있어요, 옷을. 근데 몸이랑 얼굴색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파랗고 막 까맣고 전체적으로는 다 까매요, 애가. 근데 얼굴이랑 손, 목 이런 데가 새파란 느낌? 계속 그러고 있길래 그냥 무시하자, 어떻게 전부 신경 써,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수용자 뒤쪽에서 제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 벽으로 까만 물체가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예.
왼쪽 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꼬마인가? 해서 아래를 봤더니 걔는 그 자리에 계속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후다다다닥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 너무 신기한 게 이번엔 이 하고 애기 웃음소리가 들려요. 거의 동시에 제가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누나 우리랑 놀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창 이러던 중에 홀딱 보고 막 그렇게 새파랗 호마가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모르는 척 하는 게 또 제 전공이니까 모르는 척 했죠. 아마 이제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뭔가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고 진짜 무슨 깁스한 것처럼 정면만 딱 보게 되거든요. 예. 저도 진짜 노트북 화면만 죽어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별 신경을 안 쓰고 호다닥 또 벽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꼬마가. 근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툭 하고 벽에서 튀어나오는데 이번에는 형체가 2개예요. 예. 근데 보니까 한 명은 조금 전까지 제 옆에 있던 애가 맞는 것 같고 한 명은 좀 더 크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아이보다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는데 똑같이 까맣고 파래요, 얘도. 예. 그래서 아마 하나는 제가 벽에서 벽으로 지나가던 그 형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확실히 그 꼬마고. 네. 근데 진짜 얘네 둘이 벽에서 그렇게 나오더니 면담실을 진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 예.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꼬마들 뛰어노는 것처럼. 진짜 정신 상가러워가지고 집중이 안 돼서 제가 그냥 키워드만 좀 적어놓고 흐름만 좀 잡아두고서 나중에 숙소 가서 녹취로 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타이핑을 멈추고 가만히 이제 이 수영자 답변만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노트북이 켜둔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절전 모드라고 하나요? 화면이 꺼지잖아요. 어두워지거나 그렇죠. 그쵸. 이게 딱 꺼지면서 화면이 까맣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웬 여자가 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거울처럼 비친 거죠, 제 컴퓨터 화면에. 그 말은 지금 이게 제 바로 등 뒤에 누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키보드에 손을 올린 채로 굳었어요. 뛰어다니는 애들 때문에 막 정신 상가러워가지고 제가 방심하고 있다가 너무 제대로 봐버린 거죠, 그거를. 컴퓨터 모니터를 자연스럽게 보듯 그 까만 화면에 비친 그 형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자세히 보니까 이 형체도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컴퓨터 화면이 까매서 이 비친 형체가 정확히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는지는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여성의 형체에 아이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제 오른쪽으로 걸어서 앞쪽으로 오더라고요. 이동을 하니까 이제 화면에서 안 보이게 되죠, 이분은. 근데 이 여자가 앞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한참 뛰다가 좀 잠잠해져요. 예. 그래서 엄마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안은 채로 남자 수영자 쪽으로 가더니 그 머리 위에서 펑펑펑펑펑펑 울어요. 예. 앉아있는 남성 수영자 머리 위로 우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 남성 수영자가 자기 속이 메스꺼워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예. 대상자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날은 이제 멈췄죠, 거기서. 이제 이 수영자가 일어나 나가니까 아이 둘, 여자 귀신, 여자 품에 안겨있던 아기까지 졸졸졸졸 뛰어가더라고요, 뒤따라서. 그걸 보고 저 수영자에게서 온 귀신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숙소 와가지고 자료들을 좀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이 남성분은 아내랑 아이를 해야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셨어요. 와, 예. 근데 이 이유가 좀 되게 씁쓸했던 게 내연 관계가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경제적으로 좀 힘든다고 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 수영자분이 줄 돈이 없으니까 보험금을 생각했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랑 아이들을 해야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예. 보니까 다양한 궁리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청부, 마취제 뭐 이런 걸 검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이 가족이 먹는 아침밥에 청산가리, 예. 그리고 그리하는 그 청산가리를 넣어서 그렇게 좀 생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넣은 양을 보니까 치사량 40배를 넘게 넣으셨어요. 와, 예. 정말 확실히 마음을 먹은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아침에 또 출근을 하면서 먹나 안 먹나 또 보고 가십니다. 예. 또 이분이 이러고 나가서 낮에 아내 폰으로 전화를 여러 번 하세요. 연락이 안 되는 것처럼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시는 거죠. 네네. 이러다가 저녁에 와서는 집에 불을 지릅니다. 방화까지?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아내가 자녀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체를, 이미 아침에 죽은 그 사체를. 아마 이제 화재가 나서 아이를 보호하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처럼 예.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봤을 때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나갈 때는 각자 쓰러졌을 테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왜 파랗고 까맣고 한지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피부 색깔이. 네. 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참 가정이 그러면 있으신 분이. 예. 김양희님께서는 이런 네. 이제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을 이제 그런 수감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모든 수감자분들에게 귀신이 따라다니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그러진 않아. 물론 이제 예. 제가 항상 보는 게 아니라서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절대. 아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성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이거를 첫 번째 이야기 해주신 거 보니까 제일 약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제일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일 센 거는 아. 맨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수감자 한번 불러볼까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성 수감자. 예. 네. 이분은 면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소리가 아니라 카메라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꼬르륵 소리 나면서 코 하는 물소리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들려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을 때 뽀글뽀글 하는 그런 귀 먹먹한 소리? 아, 물 안에서 막 비명 지를 때 나는 소리, 와라라라 뭐 이런 거? 뭐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 물 안에 카메라 집어 넣었을 때 그 하는 그런 소리가 네. 들려요. 귀에서 계속. 그래서 귀가 좀 먹먹한 기분이 들어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가 귀가 이상해서 침 삼키는 것처럼 제가 계속 코 막고 바람도 막 훅 해보고 침도 삼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때까지는 연갈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좀 컨디션이 나쁘거나 우리 감기 기운 있으면 약간 코맹맹해서 귀 막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뭔가 퍽 하고 면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애기예요. 애기인데 진짜 과장하면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것 같고 눈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기는 한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예. 눈도 못 뜬 느낌? 근데 이 애기의 그 눈, 코, 입으로 추정되는 그 부분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아니라 몸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게 썩은 내라고 해야 되나? 엄청 냄새 안 좋았거든요. 그런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우리 한여름에 성수기 해수욕장에서 관리 안 된 공중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정말 사용하기 싫은 그런 되게 불편한 냄새였거든요. 근데 이 작아서 앞도 안 보일 것 같은 애기가 발발발발
기어서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 수영자에게 가더라고요. 가더니 테이블에서 무릎 위로 톡 떨어져요. 그대로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딱 보고 제명만 슬쩍 빠르게 좀 봤어요. 근데 영화를 해했던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저 애기가 그 애기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라고 저기로 기어갔나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이 와중에도 계속 귀는 먹먹하고 썩은 냄새, 아기가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도 꼬록꼬록 이런 소리 내고 그래요. 막 숨 고로록고록 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쉬는 시간에 좀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봤더니 이 여성분이 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아기를 임신하신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아기 아빠를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미혼인 상태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이게 너무 커서 그런 떼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단계였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충 생각하는 예정일이 다가오니까 근처 공중 화장실 가서 변기에서 이제 출산을 했어요. 예. 출산을 하면 그 아이가 변기통으로 빠지겠죠. 근데 그 변기통에 물이 약간 고여 있는 그곳에 아기 머리를 그대로 눌러서 질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끔씩 내는 그 고루룩 소리가 혹시 좀 저는 물에 잠겼을 때 그때 이거 불쌍해.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숨소리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그러니까 만약 이 아이가 그 아이가 맞다면 이거 설사 그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엄마 찾아 떠도는 아기라는 생각이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아,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김양희님께서는 보시잖아요. 보기 싫어도. 그쵸, 제 의사와는 좀 관계가 없죠. 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딴 생각하죠. 일부러. 노래 부르거나. 네.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대부분 제가 이 면담이 종료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읽어보니까 혼자 우는 때가 더 많죠.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여성분들은 이런 거 좀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형량 자체는 사실 길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예. 그렇기는 한데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뭐 이거는 제가 본 거는 아니고 뭐 일례로 이제 그런 어플 같은 데서 만난 남자분이랑 그런 숙박업소에 가서 이렇게 하던 도중에 아기가 태어나서 그게 남자한테 들키는 게 부끄러워서 입 막아서 그렇게 아기를 이렇게 죽였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예? 잠깐만. 그러니까 임신을 한 와중에 그랬다고요? 네, 임신한 중에 이제 병원을 안 가니까 정확한 예정일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약간 아몰라 상태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다가 이제 어플로 만난 남성분과 숙박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진통이 와서 화장실로 가서 이 남성분한테는 그 여성 위생용품 사와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거기서 그 기간,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출산을 하신 거죠. 와. 야, 이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간간이 작게 나오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리는. 저도 이제 이분 보면서 그 얘기를 옆에 영구진 선생님한테 들었었거든요. 이분 나가고 죄명 얘기하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아요, 여성분들 이런 거. 그러면 형량 1년에서 2년 이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 예, 이런 네네. 이야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이번에도 여성분을 제가 할게요. 조금 전 했던 얘기랑 조금 유사한 맥락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창 진행을 하는 중에 좀 비릿한 향냄새가 나더라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향냄새인데 비릿해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맡을 수 있는 향냄새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뭔가 좀 역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가 그 향냄새를 맡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설명드리면서 좀 감정이 이입돼서 더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진짜 비릿한 향냄새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 무슨 냄새인가.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여성분에게서 나는 냄새인가. 근데 수영 생활을 하시면 뭘 하시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쉬는 시간에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그 여성분이 앉아있는 뒷모습을 딱 봤는데 아기가 등에 있더라고요. 예. 이게 몰랐던 이유가 보통 우리가 등에 업히면 팔을 앞으로 해서 목을 걸고 엄마가 양팔을 고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리를 걸고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애기는 등에 붙어서 옷을 잡고 그 소나기 힘으로 매달려 있으니까 제가 몰랐던 거죠, 마주보고 있을 때는. 근데 이 아기를 보면서 천천히 들어오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보니까 애기 몸에 수포 같은 게 막 올라와 있어요. 볼록볼록? 네, 우리 손 냄비에 세게 데이면 바로 물집 생기고 수포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는데 이게 좀 점점 가까워지니까 약간 빨간색 흉터도 보이고 또 온몸이 그렇다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 옆을 스쳐와서 제가 제자리에 탁 앉아서 고개를 딱 드는데 얘가 제 바로 코앞에서 입을 있는 대로 벌리면서 귀청이 떨어질 것처럼 울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모습이 진짜 너무 이상했던 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 입 크기가 제 얼굴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벌리고 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 눈앞에는 이 아이의 목청이 보이죠. 그런 모습으로 울고 있으니까 이제 제 입 안까지 들여다봤더니 우리 택배 오면 뽁뽁이 그 에어캡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원충제라고 하나요? 그런 모양처럼 입안에도 온통 수포가 있어요. 조심스럽고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징그러웠거든요. 한참을 이러다가 기어서 테이블을 지나 그 여성 수영자분 앞을 타고 어깨 위로 올라가서는 양손을 만세 한 상태에서 그 조그만 게 어깨 위에 서더니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얘가. 오, 예.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에서 뛰다가 왼쪽 어깨, 머리 팍팍 뛰고 다녀요. 팔 만세 해가지고.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보니까 이 여성분도 손등이랑 머리 쪽에 약간 붉은 검정색 그런 흉터가 있더라고요. 아, 그 표식 같은 거? 표식이야 도장이랑 좀 다르게 애기에서 봤던 그런 흉터 자국이랑 비슷한 거.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일찍 이렇게 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또 계속 보는 것도 실례니까. 근데 여자 수영자분이 제가 살짝 보고 마는 그 순간을 또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상처 있는 부위를 이렇게 문지르시더니 많이 보기 안 좋아요. 제가 화상 입었어가지고 진짜 너무 아팠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셨구나. 그러게요. 저도 커피포트 뜨거운 물 다리에 쏟아서 진짜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그냥 좀 공감을 했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업이 많아 그래요. 다 저 때문이죠. 하늘이 그러신걸요. 이러시는 거예요. 말이 무섭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이명 중에 가장 큰 이명 소리 삐익 들리는 거예요. 예. 정말 기절하고 싶더라고요, 이때는. 그래서 어찌어찌 계속 이제 이걸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모르는 척, 못 본 척 이러고 있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저를 보시니까 제가 왜 그러세요?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랬더니 저보고 연구원님 제 얘기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괜히 뜨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걸 목격했을 때는
자료를 읽어보거든요. 다는 안 네. 읽어봐도 이런 분들은 다 찾아 읽어보는데 제 이야기 읽어주세요. 이게 막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아, 제가 찔린 걸 수도 있지만 괜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남들 눈에는 저 진짜 되게 당한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하고 대충 얼부어 부렸고 배웅을 했어요. 이분을. 그리고서 당연히 또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뭐 범죄자에게 연민을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었냐면 무당의 문제였어요. 무당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과거부터 좀 알고 지내던 어른이 이후에 신내림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삶이 힘드니까 그분을 찾아갔다가 이제 점점 좀 의지를 하게 됐대요. 예. 근데 그 무당이 너가 전생에 악업이 많다. 기도비 내야 된다. 방생비 내야 된다. 이러면서 돈을 엄청 받아갔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참 무당들의 비슷한 레퍼토리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여성분한테는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 합이 좋지 못하다. 서로 상극이라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랑 연까지 끊게 만든 거죠. 이렇게 이제 기도비 드리면서 돈 대출 받고 빚지다 하다 보니까 숨을 곳이 필요했고 예. 이제 이 무당이 기도하러 가는 절에서 지내다가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약간 미숙아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게 미숙아 상태로 태어났으면 병원에서 충분히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무당이 계속 데리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이 무당이 진짜 나빴던 게 돈 떨어져서 뭐 없어지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해요. 제가 느끼기엔 이건 스트레스 푼 거예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무슨 짓을 했냐면 너희 집에 안 좋은 일 생기는 이유가 너랑 네 애 때문이니까 그 업을 없애려면 네 몸을 태워야 된대. 미쳤구나. 예.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향으로 그 여성분 몸을 지져요. 무슨 공양이라고 하던데 제가 정확히 지금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그 향 개수를 점점 늘려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너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그 애기한테 이 행동을 또 합니다. 아, 애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파서 우는데 이분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니 조치를 해야 맞지만 무당 말만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맹신했구나, 완전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화상 치료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하다가 아기가 결국 그런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가관인 게 이걸 본 무당이 아기를 돌돌 말아서 쇼핑백에 넣어줘요, 이 여자한테. 예. 처리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하고 교정시설에 들어온 사건이었어요. 그 무당은 아무런 벌 받은 거 그런 거 없고? 네. 그분이 정확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잘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와. 그 무당을 만난 것도 아니고. 와, 할 말이 없는데요, 정말 진짜로? 기가 막히다. 진짜. 근데 이분도 근데 2년 받으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애기도 한 6개월, 1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진짜로.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제가 보고 맞춰가는 이 사실관계보다 제가 그걸 봄으로써 확인했던 그 사실관계가 훨씬 무서운 거죠, 지금. 그 무당이 어떤 수를 쓴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홀리도록 그쵸. 뭔가 더 맹신하도록 뭔가 귀신을 넣었다든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쵸. 그 아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느낀 거는 그 무당 네, 자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애기들이 이렇게 있는 건 좀 안타까워요. 사실 징그러운 것도 징그러운 거지만 그렇죠. 예. 애기들은 좀 달라요. 좀 감정의 기분이 보면. 그러면
이거 너무 좀 여운이 너무 강력한데, 자, 일단은 좀 화제의 전환을 위해서 또 다음 수감자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는 남성 해드릴게요. 예, 예. 남성분인데 이분이 계속 시작하면서부터 머리 아프시다는 거예요. 예. 크게 의미는 안 뒀어요. 왜냐하면 성실히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과하기 싫어서 나와놓고 면담마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면담을 하면 좀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은 시설에 들어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시간까지 등을 기대고 앉는다거나 눕는다거나 이걸 못해요. 벽에 등을 받치고 니은자로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면담을 참여하면 잠깐이지만 외부 사람이랑 얘기도 하고 의자에 기댈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기니까 좀 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근데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귀찮고 하기 싫고 대충 하고 시간만 채우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의무실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무슨 일 있냐, 몸이 안 좋으시면 다음에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꾸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머리가 울린대요. 예. 그때 저 아무 소리 안 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럼 조금만 해보시다가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자 하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총괄님이 면담 진행하시고 저는 옆에서 녹취하는데 갑자기 진짜 꽝 하고 진짜 뭐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제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드는데 이 남성분도 같이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더라고요. 근데 이 남성분은 바로 다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연구진이 앉아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저는 그 소리가 끝이 아니라 막 손바닥으로 창문이나 문 같은 거 막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제 문이나 창문은 없었어요. 그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네, 마임하는 것처럼 막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재미있어서 문을 두드리고 막 절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하고 다급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간에서 본 영가치고 모습이 멀쩡한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보기엔 여성 두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팔꿈치, 팔즈음에서 막 뭐가 흘러나와서 후두둑 떨어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남성 때문에 그렇게 되신 분들인지 그냥 그러고 있는지는 직관적으로는 전 전혀 몰라요, 그런 느낌을. 그래서 죄명을 언뜻 보기에는 그냥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 피해자들을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던 그런 범죄였거든요. 근데 간단히 요약 적혀 있는 걸로는 한 명이 아니라 5명 이상이었어요, 이분이. 예. 근데 이분도 결국 끝까지 면담 못했어요. 자꾸 아프다 해서. 근데 주섬주섬 좀 정리하고 나서 앉아 있으니까 이 여성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 이제 다음 분 또 진행해야 되니까 시간 텀이 남아서 기다리는 동안 읽어봤어요. 이 조금 전 머리 아프다 하셨던 이분의 기록을 꺼내서 읽어보는데 그 여성분들이 왜 그런지 좀 알겠더라고요. 왜요? 전 이분이 그 성적인 그런 행위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셨어요. 이분들은 가족이었어요. 제 추측이 맞다면. 예? 2명 중 1명은 아내셨어요. 근데 똑같아요. 보험금 때문에 불을 지르셨어요. 아이고. 근데 되게 치밀했던 게 자기가 자는 방에는 미리 창문 나사 같은 거 풀어둬서 조금만 밀면 열리게 해두고 바로 탈출을 할 수 있게 해뒀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은 아주 잘 막아두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운 좋게 탈출했지만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았다 이거죠. 이걸로 5억 넘게 챙기신 것 같아요. 우와. 5억 가까이. 근데 더 가관인 게 아내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지금 이 사건으로. 근데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불면증이나 가위를 눌리시면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길에서 여성들을 유인해서 성적인 그런 행동을 강제로 하고 목숨을 빼앗기까지 했다는 거죠. 와.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이걸 다시 이런 범죄로 표출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쵸.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절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이제 나름의 상식이라는 건 있겠지만 이거는 누구의 상식으로 봐도 납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이사이 껴있다는 게 놀랍네요, 진짜로. 그쵸. 예. 근데 정말 그건 확실해요. 생각보다 어이없는 사건들 되게 많아요. 이유도 정말 별거 없고 오히려. 그런 거죠. 그냥 나한테 욕해서 기분 나빠서 사장님이라 안 부르고 사장이라고 불러서 그게 기분 나빠서 죽인 나 무시했다 이거죠. 돌비님이라 해야 되는데 돌비라 불러서 기분이 나빴다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고. 아니 이건 진짜 여러분들 그 님자 꼭 붙이세요. 혹시 몰라요 이거 진짜. 이거 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건? 그러니까 조금 뭐 외국인이라고 무시한 것 같아서 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뭐 이런 식이니까 대부분 정말 덧없어요. 보고 있으면. 야 그러면 또 어떤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진짜. 자 다음 수감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제 몇 명 남았죠 수감자가? 제가 준비한 거는 1개 정도? 요거 하나 정도?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감자네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빨리 탈출해야 돼요 여기. 승급적이라서. 자 마지막 수감자. 예. 이번에도 남성 수양자로 가겠습니다. 이분은 첫 느낌이 엄청 서글서글 하셨어요. 근데 동네에 푸근한 아저씨?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꽤 협조도 잘해주셨고 뭐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잡담을 하다가 저한테 제가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 줄 알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사실은 자료 잠깐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그쵸. 근데 제가 잠깐만요? 이래놓고 막 제명 찾아 읽는 거 이거 되게 그림 별로잖아요. 그래서 좀 웃으면서 분위기나 대화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글쎄요? 이랬더니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증금을 안 줘서 자기는 그런 건데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좀 애매한 게 이분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제가 여기에 대고 대화에 공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 억울하시겠어요. 피해자가 잘못했네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절대 안 되죠. 예. 이제 제가 난감해하고 있으니까 총괄님이 이제 다시 시작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잘 넘어갔어요 이거. 근데 면담 재개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귀에 자꾸 약간 그 숨 막히는 소리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게 계속 들려요 귀에. 엄청 희미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조용히 해봐 하고 들어야 들릴 정도. 그러다가 제가 무슨 말을 들렸냐면 죽어서 신고해. 죽어서 신고해. 죽어서 신고해. 이 말이 너무 강하게 귀에 꽂혔거든요. 죽어서 신고해? 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남성분하고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웃으시더니 죽어서 신고해? 이러시는 거예요. 예. 솔직히 머리 하얘져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어찌할 바를 막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웃기긴 한데 제가 네네네네 죽어선 신고 못하죠. 하시던 말 계속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이러고 넘어갔는데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말이. 근데 그분 반응도 반응이지만 전 계속 들렸거든요. 한참을 이제 그 소리 무시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면담 테이블 오른쪽으로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게 생겨 있더라고요. 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 동굴 천장에서 아래쪽으로 물방울 이렇게 떨어지면 아니면 이제 비 오는 날 물웅덩이 보고 있으면 뭐가 떨어지면 동그란 파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파장이 생기더라고요. 그 웅덩이에서. 고개는 노트북을 보고 있지만 시선은 바닥에 생긴 그 웅덩이에 고정돼서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되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파동이 생기는 중심으로 뭔가 까맣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이게 점점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챘는데 보니까 머리 정수리부터 눈까지 올라온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흔히 우리 물귀신 생각하시면 생각나는 이미지 중에 물에 코까지는 잠겨있고 물 밖으로는 눈부터 해서 머리 윗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모습이 좀 이상했던 게 눈 한쪽은 아예 좀 일그러져서 없고 한쪽은 눈썹이랑 눈덩이라고 하나요? 그쪽 살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예. 근데 특별한 행동을 크게 하는 건 아닌데 이 웅덩이까지 전체가 자기 몸인 것처럼 조금씩 왔다 갔다 거리다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그러면서 이 남성 수영자 뒤쪽으로 가더니 뒤에서 그 우리 액체 괴물 늘어나듯이 쑥 올라와서 남자를 그대로 훅 덮쳐요. 물 한 바가지 머리박에 쏟아붓는 것처럼. 그러고는 이분이 안 나타났어요. 다시는. 근데 소리는 계속 들렸거든요. 그때. 그 숨 넘어가는 그 소리, 그분이 없어지고 나서도 계속 들리다가 제가 이 분 걸 봤어요. 근데 한 번에 기소된 사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뭐 절도, 사문서 위조, 강도, 뭐 여기서 더 나가서 해야 하는 행위까지. 뭐 제목만 보고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 이분이 여성분의 돈을 훔치고 그러셨는데 이제 피해자가 안 뺏기려고 반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분이 너 진짜 신고할 거다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 이 남성분이 여성을 제압하면서 막 누르면서 그런 거죠. 죽어서 신고해봐라. 우와. 저 이 부분 딱 읽으면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우와. 그러고 이 여성분은 경부 압박 질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 못 쉬어서 안 좋게 되신 거죠. 예. 이분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범행에 사용된 도구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예. 대용량 조리할 때 사용하는 대형 버너가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상상되실 것 같아요. 그걸 활용하셔서 물까지 넣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식혀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푹 고왔다는 표현을 쓰는 건가요? 네, 그쵸. 와, 이거는 어떻게 미쳤네 진짜로. 와,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참고 있어요 지금. 꾹꾹 참고 계시구나 지금. 이거는 진짜 일말의 그건데. 최대인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아니면 너무 명백하게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시청자분들은 지금 멘탈이 터지실 거예요. 예. 안 되는데 아직 터지시면. 아니 아직이라고요? 아직 안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좀 멘탈이 강해져야 될까요, 저희가? 제가 차분차분히 단계별로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할게요. 멘탈 그래요. 양성 프로그램. 그래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까지 들었었고,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이제 멘탈이 강력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번엔 더, 어떡하냐, 이거. 지금. 네.
예. 분위기 전환을 좀 시키시고, 이거 사실 몰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진짜 이런 표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착잡해지거든요, 마음. 이거는 뭔가 인류애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 그러실 거예요. 되게 좀 뭐라 하지? 학을 뛴다는 생각도 들고, 학뛰면 아직 모르는 거고, 진짜 세상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잡고 있다 보면 세상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모아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네. 그리고 저도 이것도 여러분한테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공개하지 않은 제가 저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에서도 경찰에서도 교정관님들도 말할 수 없다는 게 아마 그런 면일 거예요. 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은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건 다 거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공개 안 한 걸 말하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김양희님 그러면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김양희님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타격을 받는다던가. 그때뿐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잔상이 남았고 기억에 남았던 거겠죠?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때그때 너무 이 당시에는 좀 힘들죠. 근데 이거를 되게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냥 일로 봤어요. 일로. 그렇게 안 사람 하면 하나하나 감정 이입해가지고 당연히 마음 아프죠. 애기도 마음 아프고 어쩜 사람이 저러냐 싶기는 한데 이렇게 봐버리면요 면담을 못해요. 그렇겠네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저희는 이분의 인격체로 봐야 돼요. 뭐 이게 무슨 인격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봐야 돼요. 충분히 존중해드려야 하는 게 제 위치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런 말이 있어요. 얘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예. 맞아요.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래요. 저는 우리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들 면담할 때 아직 뭐 제가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애 놓기 싫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내 새끼 내 맘대로 안 됐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나름 위안이 필요한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그냥 이제 제가 안부 연락하면 답장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안부 연락 안 했더니 선생님 왜 연락 안 해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나보고 어쩌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관심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거든요. 2010년부터 12년까지 보호관찰하다가 13년부터 15년까지 또 하다가 17년도에는 성인 보호관찰로 넘어온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마주치다 보면 감정이입하면 못 살아요. 사실 교정관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보호관찰관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분은 저보다 더 할 것 같아요. 더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의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쪽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 예방이 중요하죠. 사후에는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들죠. 그래요. 오늘 김양희님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이 두 번째 중간 단계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게 초반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5단계 중에 1.5에서 2 정도? 이제 2단계 왔구나. 좀 더 가면 3까지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그건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정말 우리가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 나서 든 생각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예. 귀신 100명, 1000명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네, 세상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